경찰공화국 대 검찰공화국. 예, 검찰공화국은 아마 여러분들이 숱하게 들어봤죠? 검찰공화국. 이른바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총장이 이른바 대한민국의 수장, 대한민국의 함장으로 부임을 되는 순간부터 아마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 대선 기간 내내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마 검찰들이 대한민국의 요직을 다 차지를 하고 대한민국을 거의 그냥 수사가 하루 1년에 365일 이어지는 그런 적폐 수사 바람이 광풍이 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줄기차게 대선 과정에서 외쳤던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막상 어떻게 됐습니까? 막상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일이 현실적으로 벌어졌죠. 네, 바로 정권 교체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도가 돼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 주셨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상황이 검찰공화국인가요? 예, 어떻게 보면 경찰공화국인가요? 라고 이렇게 대물음이 나올 정도로 경찰의 힘이 막강해졌습니다. 경찰의 힘이. 네, 그것은 다름 아닌 검수완박 영향이 크죠. 네, 검찰 수사권 조정은 약 한 1년 반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아예 검찰 수사권 조정뿐만이 아니라 검찰 수사를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검수완박 시대가 된 것이죠. 예, 국회도 뭐 어찌어찌 해서 위장 탈당, 민영배, 양양자가 등장을 하고 한 3달 동안 우리는 정말 그 국회 버라이어티 쇼를 보는 그런 광경을 목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 수사를 완전 박탈을 해서 지금 이제 겨우 2배 부패와 경제사범 2개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경찰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게 검수완박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검찰의 수족은 다 묶어놓고 이제 경찰이 지금까지 경찰의 고유 업무 플러스 검찰에서 내려오는 그 중대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수사를 하려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몸이 너무 비대해졌다. 즉 공룡 경찰이 탄생했다라는 것은 당연하게 우려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조직은 한정된데 수사를 할 수 있는 영역은 검찰의 90%까지 그대로 갖고 왔으니까 그야말로 통제받지 않는 공룡 경찰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 바로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을 정권 교체를 했더니 우려를 했던 검찰공화국은 검수완박이라는 아주 꼼수 중에 꼼수로 어찌어찌 검찰 쪽에서 바로 하지 못하게 막아는 놨는데 그 대안을 만들어 놓지 않고 너무 성급히 입법을 추진하니까 그대로 또 다른 수사기관인 검찰이 상급 경찰이 하급,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수사를 지휘를 하는 입장이니까 검찰이 더 상위 개념인 건 분명하죠. 오히려 검찰에서 수사 지휘를 받는 경찰의 그 권력이라든가 이런 게 통제받지 않는 수준까지 갔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바로 상황이 이렇게 상황을 진단을 하면 여러분들이 알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이거 경찰을 가만히 내비두기도 그렇고 손을 대자 그렇고 그래서 한 달 동안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달 동안. 그래서 경찰 제도 이 자문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 이거 경찰 공룡화된 검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았더니 자문위원회가 경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행정안전부에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권고안이 나왔던 것이죠. 네, 물론 따라서 보면은 그 자문위원회에 어떤 자문위원들을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뽑았을 수가 있고 거기까지 들어가면은 또 굉장히 너무 깊게 들어가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문위원회 공룡화된 경찰을 어떻게 통제하고 감시, 감독을 할 것인가를 자문위원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바로 이거는 다른 대안이 없다. 경찰을 관리할 수 있는, 감독할 수 있는 별도 조직을
정부 부서 행정안전부에 두는 것이 좋겠다. 원래 경찰이 행안부, 옛날에는 내무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내무부에서 경찰을 관리할 때 그 유명한 치안본부, 치본이라고 그랬죠. 치연부. 예, 박종철 사건. 툭 하니까 억 하면서 쓰러졌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아주 궤변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는 치안본부라는 경찰 조직을 잡을 수 있는, 네, 그, 내무부의 직제였죠. 그런데 그 뒤에 여러 가지 풍파를 맞아가지고 그게 없어졌습니다만은 바로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경찰국이라고 하는 것을 행정안전부에 별도로 설치를 하겠다. 그래서 통제받지 않는 지금 권력으로 돼 있는 경찰을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권고 내용이 바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네, 1945년에 경무국, 48년에 내무부 산하 치안국, 74년에 내무산하 치안본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치본, 치안본부 저쪽에 나오는 것입니다. 91년에 경찰청으로 이른바 외청 독립을 했습니다마는 2022년에는 바로 행안부 지휘 편입을 하겠다. 왜? 이 행안부의 지휘를 받지 않으면은 경찰청의 무소불위 권력이 이제는 검찰의 지휘도 받지 않아야 되고 그 뒤에 아무래도 아무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조직 자체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경찰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우려가 섞인 겁니다. 이른바 검찰공화국을 때려잡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통과했더니 이제 경찰공화국이 탄생을 했다. 그런 셈이 된 것이죠. 네,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던 민주당에도 사실은 너무 성급히 이 검수완박법을 추진하는 바람에 대안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항상 국회에서 얘기했죠. 검수완박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당신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 검찰을 대신할 수 있는 수사력을 어디다가 두고 막강해진 경찰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대안을 내놔라.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거는 너무 지금 시간이 없다. 차차 그거는 개선안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게 참 말이 됩니까? 예, 어떠한 검찰의 칼을 뺏으면서 그 대안을 전혀 만들지도 않고 경찰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가장 원초적인 물음에도 답을 못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권자들, 우리 국민들이 검수완박이라는 것이 너무 졸렬하게 추진이 된 거구나. 그것만 하나만 갖고도 지지를 할 수가 없다. 여론조사를 보면은 반대하는 국민이 거의 50%가 훨씬 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안희숙 님도 어제 이 방송을 보시고 오늘 들어오셨군요. 네. 앞으로 자주 뵙기를 통합니다. 네. 바로 검찰공화국 초가 이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운다는 그런 얘기도 어찌 보면은 바로 여기에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검찰의 손과 발을 묶으려고 했더니 이제 공룡 경찰이 탄생을 해서 경찰 공화국이 될 위험성이 바로 직전에 경찰 공화국이란 허상이 저렇게 꿈틀꿈틀 되더라. 그래서 차마 그것은 대한민국 그 수사 권력의 그런 형평성이라든가 조화로운 그런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경찰을 통제를 받아야 된다 해서 경찰국이라는 것을 행안부에 좀 두기로 한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찬반의 그 논란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저는 경찰공화국은 검찰공화국 이상으로 이거는 대한민국의 위태로운 존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꼭 무슨 검사들이 경찰보다 많이 배우고 이런 거에 대한 논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은 이 온전한 권력을 검찰에서 그대로 뺏어서 경찰에게 넘겨준 그리고 아무 대비책이 없는 민주당식으로 하자면은 바로 경찰공화국이 우리는 바로 직전에서 눈앞에서 목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어떤 식으로든지 통제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이 거기에 맞닿아 있습니다. 경찰의 감시 감독과 통제를 할 수가 없다? 이것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경찰 손아귀에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결과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싫다고 검찰 조직이 아주 볼썽사납다고 대신에 경찰공화국을 만들어서는 그게 그야말로 태우는 그런 결과가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바로 지금 상황에서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얘기를 한 검찰 내에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를 하는 이유가 저는 100%는 아니지만 그 취지와 이
공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지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왜 바로 검찰이 가장 기세가 올릴 때도 검찰의 통제를 어디서 했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했지요. 당연히 추미애, 박범계, 조국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이 통제권을 갖고 얼마나 또 많은 그 비위를 저질렀습니까? 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추미애 장관 아들이 군대 내에서 정말 아주 황제처럼 황제 보직과 황제 휴가를 갔다 왔을 때 어땠습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나요? 결과적으로 지금 거의 뭐 무혐의 비슷하게 지금 돼 있었죠. 동부지검에서 그걸 수사를 했는데 그때는 추미애가 아주 이 칼날이 잘 드는 칼을 휘날릴 때니까, 그러고 추미애 이후에 박범계도 마찬가지로 검찰을 휘어잡고 있을 때니까 추미애 아들의 어떤 그 의혹이죠, 의혹. 당시에 뭐 황제 보직에 또 한 달 이상 무슨 공갑니까? 휴가를 쓰고 하는 것들이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저게 말이 되나?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다들 혀를 차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장관의 그 당시에는 이 집권 여당의 아마 대표였을 겁니다. 추미애 대표, 집권당의 대표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것들이 많은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아주 혀를 찰 정도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바로 어떤 게 검찰공화국이 더 나쁘냐, 경찰공화국이 더 나쁘냐라고 하는 그런 원초적인 물음에 대해서는 정답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검찰공화국만큼 경찰에게 대한 이 공룡 경찰도 대한민국의 절대적으로 마이너스다라는 얘기는 제가 다시 한번 논평을 해드립니다. 어제 그런 행안부 장관은 바로 경찰 지휘 하겠다. 이거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죠. 그리고 바로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바로 그 시간에 경찰청장은 사의를 표명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동시에 다 이루어졌죠. 왼쪽에 그 행안부 장관은 경찰을 앞으로 통제를 하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경찰공화국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방조를 할 수는 없다. 바로 오른쪽에 이 김창룡인가요? 네, 경찰총장은 바로 또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청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갈등을 없애는 그런 방도로 생각을 했다라고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어제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씨와 함께 스페인 마드리드로 떠났죠. 네,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을 하고 첫 이 국가 수반으로서는 첫 그 외교 무대에 등장을 하는데, 어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대통령은 순방, 행안부 장관은 경찰 통제하겠다, 경찰국, 경찰청장은 사표 내겠다, 사의 표명, 이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아주 긴박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윤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경찰청장의 사의는 일단 반려를 했습니다. 일단 왜?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지금 경찰청장의 임기가 한 달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다고 본 것이죠. 만약에 이 경찰청장이 괘씸하다고 하필이면 내가 이 나토 회의를 떠나는 날 사의를 표명해 기분이 좋겠습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사의를 표명한다는 것은 뭐 이 도의상으로도 안 되는 것이죠. 기다렸다가 3박 4일이니까 4일 후에 돌아올 텐데 그때 사의를 표명해도 될 텐데 왜 그랬을까요? 거의 이제 투사로 변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작용을 했겠죠. 나는 지금 이 검찰과 경찰, 윤석열 정부에서 갈등을 빚는 그런 그 사태에 경찰의 수장으로서 뭔가 몸을 좀 던져서 산화하는 그런 모습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경찰청장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그 처지입니다. 네, 조금 전에 그 기사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어제 이 장관, 김 청장이 주말에 약 1시간 동안, 여기 58분으로 되어 있죠. 통화를 했는데 바로 일요일 날 통화를 한 겁니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 통제가 불가피하다라고 경찰청장을 설득을 했는데 김창룡은 속도를 조절해달라. 너무 빠르다. 왜 이렇게 정권 출범하자마자 경찰을 옥죄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 청장이 발표 3시간 전에 사의를 밝힌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검찰도 당연히 법무부가 통제를 했기 때문에 이 경찰의 얘기가
그 타당성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검찰이 한참 잘 나갈 때 법무부가 통제를 못한 게 아니라 당연히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이 이 행사를 했었죠. 예, 검찰총장 임명권도 마찬가지지만 검찰 주요 보직도 다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찰의 통제를 법무부가 아니라 이제 행정안전부, 옛날에 내무부라고 했던 데죠. 행정안전부가 그 권한을 가지려고 하니까 경찰 쪽에서 반대를 한다? 예, 이거는 대의 명분이 매우 부족합니다. 매우. 그러니까 지금 이번 경찰, 검찰의 갈등은 글쎄요, 이 경찰에서는 명분 싸움에서 지고 돌아가는, 예, 그런 사안이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정권의 거의 실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대학 후배 아닙니까? 네, 충암고등학교 윤석열 대통령의 1년 후배, 서울대 1년 후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세 대열에 올라가는 사람을 바로 요직의 행정안전부 장관에 그렇게 내정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던 것이죠. 경찰 이걸 제대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라, 감독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글쎄 염화미소라고 하나요? 꼭 지시를 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행정안전부로 장관으로 내정을 한다 그러면 윤석열 선배가 이러이러한 미션을 주는 게구나라고 이신점심으로 다 아마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게임은 거의 사실상 끝났다. 네, 경찰의 관리 감독을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을 신설하는 그런 선에서 이 경찰이 아무리 이 반대 목소리를 내도 이 게임은 사실상 끝났다라고 저는 파악이 됩니다. 네. 토미니스님이 갑자기 또 제 목소리를 왜 하시나요? 토미니스님은 목소리 짱짱짱. 네. 어떤 공항이든지 나쁜 놈 잘 잡고 정직한 자유대한 구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왕돈이님. 어차피 임기가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경찰청장의 사의표명 목적은 현 정부를 흔들리는 데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한 달 뒤에는 자동적으로 임기가 끝나서 나갈 사람이 마치 지금 어떤 큰 이 윤석열 정부가 아주 이 압제에 시달리는 것처럼, 그렇죠? 예, 자기를 압박하는 것처럼 경찰을 대신해서 사의를 표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아마 저분도 정치를 할 생각이 없지 않은 듯 저는 파악이 됩니다만은, 네, 그렇군요. 예, 왕두레님, 애나님, KHN님이 아주 적확한 그런 메시지를 좀 주셨습니다. 네, 지금 경찰공화국 대 검찰공화국 여기서 한동훈의 말이 또 새삼 주목이 되는데요. 내가 필요하면은 직접 변론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바로 검수완박. 요게 위원이라고 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위원 청구 심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바로 기자들이 물으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헌재의 변론에 내가 직접 출석을 하겠다. 그래서 효력정지 가처분과 함께 신청을 한 건데요. 바로 검수완박이 파행을 거쳐서 아주 졸렬하게 이 국회를 통과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헌재에 위헌 청구를 한 상태 아닙니까? 내가 필요하면은 헌재에 직접 나가서 신문에 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네, 한동훈 장관이 요소요소마다 맥을 잘 짚은 걸로 저는 봅니다. 네, 바로 현직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을 청구한 것은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이후 두 번째다. 바로 통합진보당이 해산을 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헌법재판 청구를 한 건데요. 그 이후에 두 번째다. 2013년이니까 9년 전에 한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된 동기와 절차, 내용으로 사법 시스템이 망가지면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필요하면 헌재 변론에 직접 출석할 것. 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과연 경찰공화국이냐 검찰공화국이냐 이런 논쟁에서 지금 현재 스코어는 경찰이 윤석열 정부, 네,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앞세우는 이 윤석열 정부의 칼이 훨씬 더 경찰보다 지금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